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켰던 정신문화가 사라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조금 약해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남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3대 직종 있잖아요. 아파트 막노동 가는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부자인 사람 많습니다. 아파트 막 세 채씩 갖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시골 아파트지만. 그렇게 인류한테 누군가가 압력, 굉장히 못 살게끔 싹 뜯어먹고 못 살게끔 꽉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능력이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식신과 편인이 짝꿍이 돼서 저 소시오패스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식신을 능력을 자동으로 개발되게끔 만든 것처럼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만 이 사회가 발전하는 형태예요. 원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젊었을 때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뒤, 20년 뒤에 보면 그 경매에서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매의 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도 잘 넘겨가자는 의미예요. 자, 근데 어떻게 넘겨갈 수 있냐? 알아야죠. 공부해야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끝나나?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냐? 원래 코로나는 감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도 되지만 지금 해프닝이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해 버렸단 말이에요. 사망률이 1%도 안 되는데 팬데믹을 선언해 버렸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정말 10명 중에 한두 명이 죽는다. 이러면 팬데믹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기 가지고 팬데믹 선언하면 그러면은 하루에 똥 2번씩 싸는 놈들은 하루에 한 번씩만 가야지 2번 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신고해야지. 방구만 껴도 신고를 해야지. 그 정도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을 벌렸다. 이렇게 말씀을 비유적으로 한 거고요. 이게 일반 감기라는 것을 인류의 10%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반박할 수 있게 막 공부해가지고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존경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날 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가는 상식을 동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점이 경제 위기에 놓여 있고, 선거를 치러야 되죠. 내년에요. 내년에 민주당이 정권 유지를 할 가능성이 80%입니다. 8대2 법칙에 의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그 가능성이 80%, 100%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가능하냐? 자, 이미 국민들이 표를 주네 안 주네 그러지만 정말 확 표가 완전히 뭐 80%, 90% 몰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자, 왜 그냐? 자,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가 있죠. 합법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나라가 정권 유지를 하거나
경제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IMF 사태가 돼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너 그럴 줄 알았다. 정치를 그따구로 하는데 어떡하겠냐? 막 이러면서 폭동을 일으켜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건 폭동 하나예요.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신들이 많이 모이면 파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폭동이 가장 무섭죠. 몇 표, 내 표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거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냐? 자, 보세요. 폭동이 안 일어나고 안전하게 정권이 유지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그러면은 내년 대선 끝나고 2022년까지인 거죠. 2022년 정도까지인데, 근데 국민이 이렇게 얌전하고 국민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너무너무 잘 따라주고 있으면 이 코로나는 안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지냐? 마스크 특수를 누릴 수도 있고 맘대로 5인 이상 금지시켜 버릴 수가 있고 오가는 거 전부 다 통제할 수 있고 이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따라주면 따라줄수록 더 많은 규제가 생겨나고 규제를 하면 반항을 해야 되는데 반항을 살짝 하다가 말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만 혼내주면 본보기로 하나만 혼내주면 야들이 알아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년만 참으면 되겠지. 아니면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거는 사회 현상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침묵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1년 남았어요. 우리 문 대통령님이 1년이 남았어요. 2022년 5월 9일까지예요. 저는 중립이기 때문에 좌파가 되라 우파가 되라 뭐 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냐? 저는 그 도둑놈이 그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놈이 먹든지 나는 관심 없다. 그런 돈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좌파가 되냐 우파가 되냐 걱정을 안 해요. 다만 한 가지 정상적으로 자율은 보장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거짓쇼를 벌리는 것보다 합법적인 이유. 자, 사회가 발전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지식으로는 국민들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 다만 딱 한 가지. 너와 너 자식에 대한 건강을 위협해버리면 이건 협박입니다. 전 세계에다 건강 하나 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코로나19는요. 소시오패스들이 좀 잘하는 협박 그런 건데요. 자,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았어요. 첫인상이 제가 이제 텔레비전으로 보았는데요. 첫인상이 매우 독재를 할 것 같고 임기를 다 못 채울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뽑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안 뽑았는데 독재까지 하지는 않기를 바랬는데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왜 그냐?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냥 소설입니다.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 제 생각에는 이 대통령님께서 이제 상부의 명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인 하달은 아니라도
우리가 있는 곳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가면 그거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간 거잖아요. 마치 그런 현상인데 1등 국가에 실질적인 형님이 있단 말이에요. 큰형님이. 그 큰형님이 지시한 대로 너무 잘했어요. 주식 부동산 폭등시켰지. 중산층 붕괴시켰지.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기업들 힘들어지게 했지. 이제 물가도 완전히 폭등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일어났지. 돈 많이 풀어가고 인플레이션도 일어났지. 지금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게끔, 국가 부도가 올 수밖에 없게끔 너무 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말을 너무 잘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이 폭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98년도나 2008년도나 막 이럴 때는 그래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됐어. 왜냐면 시세의 30%, 20%로 떨어진 그 부동산을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큰형님들 입장에서는 안 입고 오신 거죠. 그래 그러면 한 개씩만은 내가 봐주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면 자 1가구 1주택을 딱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은 두 개는 못 주서 돈이 있어도 딱 하나씩밖에 못 주서요. 10억짜리가 뭐 2억으로 떨어졌다. 3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3억밖에 없어갖고 못 사고 있었는데 10억짜리가 3억짜리로 떨어졌으니 딱 주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한 개만 1가구 1주택이니까 법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딱 한 개만 먹어라. 그것이 법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놨어. 왜냐 이 실업자들이 어, 거의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로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이자를 몇 달만 못 내보세요. 그럼 이자율이 폭등합니다. 3배, 4배로 막 폭등합니다. 그러면은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은행은 손실을 적게 보겠지. 그렇지만 자산 1억 가지고 있던 이 집주인은 3억짜리인데 1억을 뭐 갖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산 1억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때 마지막에 폭탄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경매로 저 아파트가 1억 5천에 갔다면 그냥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5천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사실 10년에 한 번씩은 큰형님들한테 상납을 하고 있었어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는 달러를 풀죠. 미국에서는 달러를 풀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달러를 가지고 오면 원화를 찍어서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달러를 믿고 건설사나 뭐 자동차 회사나 이게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제로 금리 거기다가 제로 금리를 해줬기 때문에 열심히 빚을 빌려서 건설사에서는 건물을 짓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쭉쭉 성장해 나가죠. 이때 양털 깎였을 때 3분의 1만 딱 남겨주거든요. 그러면은 3분의 1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그러면은 다시 10년이 되었을 때 제로 금리가 5% 7%로 막 올라갑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또 이 현상이 다시 올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풀어놨기 때문에 융자가 너무 커져갖고 부동산 버블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재미가 없죠. 이미 룰을 다 알아버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다른 현상으로 또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욕은 대통령과 정부가 먹고 실익은 큰형님이 챙긴다. 양털을 깎인 국민들은 또다시 열심히 양털을 기른다. 풀을 뜯어먹고 열심히 일하고 양털을 기르면서 10년을 다시 지내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평생 노예인 옛날에는 그 집에 소속돼 갖고 일을 해주고 그냥 밥만 얻어먹었지만 사실 네 거다라고 해놓았지만 사실 10년에 한 번씩은 양털을 깎이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노예 계급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나는 그냥 부동산을 그냥 갖고 있었으니까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무것도 가만히 있었어. 나는 집 바꾸지도 않고 내 집 그대로 살고 있었어. 아무것도 내가 대응하지 않았어. 그 주식도 하지도 않았고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시골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었어. 그것조차도 내 양털을 깎아가시오. 그거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동의한 거냐? 자, IMF나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1억짜리가 5천만 원짜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 날라간 5천만 원은 누가 가져갔어요? 가만히 내가 그 집에서 내가 소유권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5천만 원을 가져간 거예요. 테이퍼링을 딱 하고 나면. 왜냐면 자산 가치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내 재산이 절반으로 10년에 한 번씩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때는 그렇게 내 돈이 털리는 해가 10년, 12년을 주기로 해서 10년은 재산이 늘어나는 해이고 2년은 재산이 팍 줄어버리는 해이고 근데 이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계묘, 역마역계 화계묘, 신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빚을 내는 걸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빚 내가지고 막 좋은 집에 살면서 막 이렇게 하질 않고 10%의 그 예외에 속하는 그런 10%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일반인들과 반대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가 10년 동안에는 부동산으로 돈을 그닥 많이 벌지는 않고 3년에 한 번씩 이사 가면서 차익을 조금 발생하고 2년 정도는 싼 값에 아파트나 집을 살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이번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 1가구 1주택법이 만들어졌고 또다시 그 주택법, 그 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 임대 그 신고하는 제도 해가지고 30만 원 넘으면은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법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시골에 있는 찌끄레기 싸구려 아파트는 손대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눠 먹어라. 너희들은 그거나 먹어라. 근데 저렇게 좋은 놈들은 내가 싹 담아갈게. 이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각입니다. 생각. 1인자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다음번에는 코로나 빼고 내가 전지적인 1인자 시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세상 절반이 내 거다. 이랬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1등한테 뺏긴 거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지구가 이토록 체계적이고 이토록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이 1인자가 이 돈을 싹 발라갖고 가가지고 인류의 앞날에다가 돈을 씁니다. 인공위성, 화성 개발, 우주 개발, 4차 산업, 전 세계의 국방과 무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쪽 1등 국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쳐들어오면, 그걸 방어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우주로 날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곧 있으면 날아다니는 차가 나오겠죠. 그 차를 탈 수 있는 거, 자기가 돈만 뺏기고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할 테지만 이렇게 소음 하나도 없이 날아다닐 수 있는 아파치 헬기, 그리고 그 아파치 헬기는 A6인가 하는 그 비행기 2대를 무인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사람 안 태우고 조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좋은 그런 국방의 어마어마한, 소음이 안 나니까 기습 공격을 할 때 걔네들은 그 비행기가 도착해서야 그들은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런 헬기를 가지고 있죠. 만들어냈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전하냐? 미군이 지켜주죠. 이런저런 이 세상에 감사한 것이 없다라고, 나는 국가에서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란지 모르지만, 내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이 집에서부터 전기 만들어주지, 전기 만들어주지, 그 수도 물 만들어주지, 전부 다 국가에서 가스 난방해주지. 내가 돈 쫓게 내더라도 그거 전부 다 해서 보내주죠. 도로가 전부 다 발달돼 있죠. 그 도로 다 깔은 게 국가입니다. 그리고 차 시스템이 다 있어서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요. 학교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것도 국가고요. 내가 배울 수 있는 곳,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곳,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지원하고 한 것이 이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자유를 누리는 다른 우리나라로 넘어오신 그 양반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혜택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나의 소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1인자의 입장에서, 1인자 시점에서 내가 돈을 이 세상 50%를 다 가졌을 때, 정말 욕심쟁이 1인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따먹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